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한국 마약 천국 소문난 나 독일 폴란드인 120억 원어치 던지기 유통. 박양수 기지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5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120억 원어치 케타민 52kg, 엑스터시 7만여 정 압수. 대량의 마약이 해외에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외국인 조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20대 남성인 독일인 A씨와 폴란드인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에서 4월 독일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들어온 뒤 국제 택배로 들여온 마약을 경북 포항시와 경기 성남시 등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하는 사람이 수거해가는 거래 수법이다. 이들은 마약을 도자기, 조각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고 이를 과자봉지 등에 나눠 담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이 유통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25일 A씨를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하고 닷새 뒤 울산에서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 숙소에서 케타민 52kg와 엑스터시 7만여 정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 120억 원 상당으로 약 12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자, 유럽에서도 한국에서 장사가 된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소문이 맞죠. 한국 마약 천국으로 들어가고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어떤 미친 여자가 그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뭐 어떤 그런 거라든지 뭐 자관 이상한 사건들 나는 거 보면은 그거 분명히 마약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북한산 마약과 중국산 마약이 간첩 및 삼합회 등을 통해 한국에 유통되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났죠. 우리나라가 그 버닝썬 사건 때부터 계속해서 쉬쉬를 하고 자빠졌는데 이게 경찰과 마약과 그 정치인의 어떤 뭔가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 의혹이 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병원을 통해서 유사 마약류들, 진통제들 이런 것들이 또 유통이 되고 있죠. 심각한 우리가 공인된 마약인 소주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공인된 마약 가지고는 그게 성이 안 차는 모양입니다. 마약이 많이 유통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미국도 마약이 많이 펜타닐이 그쪽은 문제지만 우리나라 펜타닐 같은 거 들어오면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끼까지도 그 손을 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걱정입니다. 진짜 그 진통제란 것은 수술한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정도로 어떻게 제한이 돼야 되는데 참 인간 사회라는 게 그런 환각을 좋아하고 또 뭐 그런 정신력으로 어떻게 버텨야 될 텐데 어쨌든 문제네요. 중국은 군사 기술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은 그 첫 번째 주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넥타간, 시먼 메카시, 브래드 레넌 세 기자가 CNN에서 5월 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인도가 지금 미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중동에서도 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있고 그러는데 인도까지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좀 신경 쓸 때가 많죠.
아마 지금 이게 뭔가 그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 뭐 돈을 벌고. 지금 이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그 러시아 전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산 전투기, 인도는 지금 이제 러시아산을 갖다가 지금 계속 어, 좀 지향하고 미국산 무기로 많이 대체를 했다는데 공중전까지 일어났다고 그러죠. 아마 전투기 시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은혜 갚는 문수라는 제목으로 목로 동심 파괴 부부 방송이 금요일 날 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적은 건데요. 한번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P 내에는 대선 후보감이 원래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로 영입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 예이다. 장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커버할 가오마담이 필요할 뿐이다. 권영세, 권성동이 뭐 나경원이 뭐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은 대통령 깜이 아니니까 허수아비 내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은 영원 무궁토로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그런 속내들이 있다. 이제는 아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없다. 김문수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다. 정광훈을 위해서 PPP 내에서 분탁을 치고 있다. 김문수 뒤의 조종자는 정광훈이다. 이재명이 안전하게 대통령이 되게 하려는 전술이다. 이재명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안낙연 한독수 배경에도 중국이 있다. 돈이 있는 놈이 이긴다. 김문수가 대선 후보이다. 정광훈이 득배도 중국이라고 매우 의심한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 파키스탄 전쟁 뒤에 중국이 있다. 인도 뒤에 영국이 있다. 전쟁을 멈추려고 트럼프의 뜻과는 다르게 멈추려는 트럼프의 뜻과는 다르게 전쟁을 만들려내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의문, 김문수는 왜 그러나 은혜를 갚는 까치다. 이재명이 김문수 후보 동생을 무료로 변호해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끈끈한 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이거 대통령 선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확실히 만들려고 지금 아주 그냥 그 공작의 공작, 전략과 전술 어떤 말을 다 쓰더라도 다 공들여서 이번 6.3 대선에 이재명을 대통령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전쟁에 미국이 참전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우선순위다. 중동 미국이 다 갈 수는 없다. 골 때리는 상황이다. 시 입장에서 지금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 현재 빚더미에 앉아있는 미국이다.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에 완전히 넘어가는 단계이다. 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이재명. 한국 그러다가 걸레된다. 일본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민비처럼 시해당할 수 있는 이재명이라고 거의 겁박할 그런 걸 희망하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의 상상 소설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갑심정변과 같은 3.1천하로 끝난 윤계엄령.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한 간접 통치 관계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호나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광훈이 나오고 있고 알트폰 연결되고 SK텔레콤 연결되고 그 차관 최태원이가 좀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태원의 딸이 또 중국 가서 유학도 했고 중국 기업에서 일도 했었고 뭐 그런 또 히스토리컬한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밑에 정광훈 밑에 윤상열이라는 애가 있고 박호나이의 박병국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동방민주에서 만났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도 이게 우리나라 대선하고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뭔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할 때도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 뭐 이런 거로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뻔한 거다 이게 해킹 당했으면은 그렇게 판단이 들어가네요. 한중의원연맹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친중의원들이다. 국힘당과 민주당의 연결고리, 최태원 중국과 붙어먹고 산다. 우파 유튜버와 태극기 부대 자신들이 친중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 지도부는 당신들과 다르다. 좀비처럼 행동할 뿐이다. 우파 갈라져 찢어버려졌다. 한동훈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한 정광훈. 결정적인 시기에 찬스를 놓친 한국이 아니냐. 구한말 상황과 똑같다. 구한말 사대부의 자손들 일본 패망 후 독립유공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중국과 연결해 구한말 지배층 자손들이다. 소위 친인 세력은 날아갔다. 박정희, 5.16 성명색들은 다 제거되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100년도 안 된 역사를 또 잊어버린 한국민들. 아, 이것이 운명인가? 바람의 검심 추억편이 생각이 난다. 일본은 왜 대한민국은 자살을 하려는 것인가? 일본은 지금 신났다.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상사 무역회사 물자 운반 뭔가 다른 게 일어나려는 모양이지 라고까지 버크 해서웨이 은퇴하신 데에는데 워런 베퍼시 일본 5대 무역회사에 왕창 투자를 했죠.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후임자가 다른 뭐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6.3 대선은 친중 세력 대 친미 세력의 대선 싸움도 아니게 됐고요. 이번 대선은 친중 세력끼리의 싸움이다. 저같이 중도 세력이라고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는데 지금 친중 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도 국회 다수 독재를 하고 있는 상권 분립 상대적인 크기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입법 독재 국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제가 써놨죠.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영광이겠습니다. 푸틴, 북한 군인과 포옹 감사하다. 전승 80년 군사 퍼레이드로 시진핑과 푸틴이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관하는 그런 사진이 중국 신화통신 홈페이지에서 캡처했다는데 어린애까지 동원을 하는군요. 이건 통역사인 모양이고 요거는 중국인 같고 요거는 뭐 같은 부류고 아주 나이든 고령의 이 참전 용사들을 또 초빙을 했는데 여기에 이런 애들까지 불러들이는데 여기 뒤에 앉아있는 여성들은 부모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젊은 청년이 또 이제 군인으로서 뒤에 앉아있는데 소년 무슨 병인지 어쨌든 이번에도 북한 파병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현했고 김정은이는 안 갔지만은 북한군은 참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옹도 했다. 그런 사진은 구할 수가 없네요. 새 경황 네오 14세가 JD 벤스를 맹비난하자 이제 인터넷은 그를 조롱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리엘 메스만 러커 프라이드지에서 5월 9일 날 보도를 했는데 결론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것이 공격인 거고 이 카톨릭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사랑의 소리를 매우 매기라고 제가 잘못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뭐 이런 입장에서 이제 미국인 출신 교황이 나왔는데 교황이 되자마자 벤스를 공격을 했다. 벤스가 전임 교황을 만나고 한 그 다음날 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죽였다. 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새 교황은 여전히 J.D. 벤스를 싫어합니다. J.D. 벤스가 천주교 카톨릭으로 그 개종을 했다고 그러죠. 이 수염을 안 깎는 이유도 있는데 좀 더 터프하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부통령이 터프하게 보이는 경우는 참 드문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후임자로 좀 크면 딱 어울릴 사람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케이크는 이미 구워졌습니다. 라고 빌 에크먼은 말하며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원히 철수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KCB 레노 기자가 벤징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관세가 쌓이고 배송 속도가 느려집니다. 글로벌 공공만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 인도, 베트남, 멕시코, 미국을 미국 기업과 비미국 기업의 새로운 제조업으로 지목했다. 한국과 일본은 아닌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소매업에 미치는 관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또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에크먼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재현하려는 빌 에크먼의 움직임. 지금 어떤 그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뭐 영화 배우처럼 뭐 미남 스타일로 생겼네요. 트럼프가 11시간짜리 영국 무역협정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을 때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로버트 크릴리 텔레그라피에서 5월 9일 날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영국과 미국이 그 영국 총리하고 그 화면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오랜 시간 그렇게 협정을 맺었답니다. 우호적인 협정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그 영국이 미국을 공격한다 그래도 영미 관계는 금융 관계나 뭐 이런 것들로는 미국하고 척을 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국 대표로 오신 분은 여기 이름이 맨델슨 경이라고 그 귀족인 모양입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통화까지 해가면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영국하고의 무역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가지고 아마 이런 생각은 영국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손을 떼란 말 얘기죠. 이번 무역협상은 그런 거로 생각이 들어가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8일에서 9일 양 이틀 사이에 지각이 변할 만큼 뭐 큰 변화를 공표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닐 것 같고 인도 파키스탄 것도 아니고 교황이 미국인이 나왔다는 거 미리 예견할 능력 있는 분은 아닐 거고 도대체 지각이 변동이 될 만한 것을 발표하겠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궁금한데 오늘 뉴스까지도 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그 뒤에 도열되어 있는 모습이 참 영국구 맨델스 경은 참 예의 바르네요. 두 손을 모으고 상무장관도 거의 이 정도 깎였겠지만은 했는데 이 벤스 부통령하고 이 뒤에는 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팔짱 낄 수 있는 상황. 이 사람은 베센트가 아닌데 뭔가 특사인지 누군지 잘 베센트는 아닌데 재무장관 아니죠? 네. 어쨌든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회견까지 여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또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공개하는 일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이 사진은 누가 대빵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진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4월 대미 수출액 21% 감소, 트럼프 관세 영향받기 시작했나?
FMN, 프라임 온라인인데 어쨌든 뭐 수입도 줄었지만은 흑자도 좀 그 무휴 흑자도 줄었답니다. 줄고 있다 4월 달에.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협상이 실무진에서 벌어질 텐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마 스위스로 날아간 모양인데 중국 관료도 해서 어떤 관세 협상이 맺어질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엑스포 세계 박람회는 GW의 내방객 수도 상정 이하.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는 부인하지만 공표 숫자에 부풀려진 의혹. 이마니시 노리유키 에라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사진은 미국 간에 3시간 대기한다 이런 팻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약을 하더라도 대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저건 이 원형으로 만든 이것은 나중에 진짜 그 못도 안 쓰고 옛날 공법으로 우리나라 건축도 사실 못을 안 쓰고 하는 공법이죠. 명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교토에 이런 식의 그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절을 진 대가 있죠. 그 옛날 자기네들 그 기술이 그만큼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내방액수를 오사카 지사 입장에서는 좀 부풀려져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인원이 적을 것 같으니까 학생들 동원했다는 얘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뭐 어쨌든 과연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박람회를 할 만큼 일본이 여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고양이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저건 유튜브에 뭐 차관 개 고양이 뭐 다른 동물까지 해가지고 이러니 이런 게를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아마 그 사람 그만 까라. 인구가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그렇게 인간한테 그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애교라는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개는 꼬리 치는 거, 충성하는 거 이런 거로 해서 잠깐 주인한테 충성을 하면은 먹고 살게 해주니까 또 애들까지 낳아주게 해주는데 새끼까지 요즘은 또 불임 수술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섭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인간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아주 개와 고양이가 대단한 그 공헌이라는 게 아니고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과 같이 살면서 인간의 개체수를 지금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